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분명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 그런데 그 기억이 모두 거짓이라면? 발리에서 생긴 이라면 떠오르는 조인성 씨가 주먹을 입에 넣는 이 장면. 사실은 주먹을 입에 넣는 장면은 없었다. 그리고 곡성의 쿠니무라 준 씨가 와타시와 아쿠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이 또한 우리의 착각이다. 우리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기억을 이처럼 확신하게 되는 걸까?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그 뒤에 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오늘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기억이 정말 진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앞선 영상에서 본 이런 조작된 집단 기억은 영화나 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피카츄의 꼬리 끝에 있는 까만 줄무늬, 콤프로스트 호랑이의 까만 코. 하지만 실제로는 피카츄의 꼬리는 끝까지 노란색이고 콤프로스트 호랑이의 코는 파란색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만델라 효과라고 부른다. 만약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억이 동시에 왜곡될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기억은 얼마나 더 쉽게 조작될 수 있을까? 우선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고 오자. Many people believe that memory works like a recording device. You just record the information, then you call it up and play it back when you want to answer questions or identify images. But decades of work in psychology has shown that this just isn't true. Our memories are constructive. They're reconstructive. Memory works a little bit more like a Wikipedia page. 쉽게 말해 기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조립되는 것이며 우리의 뇌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마치 끊임없이 무언가를 짓고 있는 공사 현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공사 현장의 도면을 수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1995년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기발한 실험을 설계했다. 로프터스는 실험 전 미리 참가자들의 가족들을 통해 그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사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에게 4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중 3가지 이야기는 가족들에게서 들은 진짜 이야기, 하나는 로프터스가 지어낸 가짜 이야기였다. 가짜 이야기는 예를 들어 당신은 5살 때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어요. 낯선 남자가 당신을 도와주었고 무서워서 울던 중 어머니가 와서 안아줬죠. 처럼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구성했다. 로프터스는 참가자들에게 오늘 들은 4가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떠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억이 난다면 그때의 장면이나 느낌을 글로 적거나 일기 형식으로 써보고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적어달라고 했다. 일주일 후 참가자들에게 가짜 이야기에 대해 물었을 때 놀랍게도 참가자들 중 25%는 그 가짜 이야기를 생생히 기억해냈다. 심지어 그들은 도와준 남자의 얼굴, 입고 있던 옷의 색깔, 그 순간의 공포감까지 묘사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이 현재 정보의 재구성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로프터스는 참가자들에게 모의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고 사고 현장에 대한 기억을 질문하는 실험도 진행했는데 이때 핵심은 질문에 사용된 단어 선택이었다. 어떤 그룹에게는 2차량이 충돌했을 때 속도가 얼마였나요? 라고 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질문에서 충돌 대신 부딪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참가자들은 흥미롭게도 충돌이라는 강한 어감을 가진 단어를 들었을 때는 사고 현장에 실제로 없던 유리 파편이 있었다고 기억하거나 차량의 속도가 더 빨랐다고 회상했다. 같은 장면을 봤지만 단지 단어 하나가 기억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친절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말들이 떠오를 것이다. 나를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우리는 이처럼 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한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려면 결국 기억을 꺼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선 로프터스의 실험에서처럼 기억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까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섬뜩한 가설을 실제로 시험한 연구가 있다. 2018년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의과대학 연구팀은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뇌에 직접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뇌전증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치료 목적으로 이미 뇌에 전극을 삽입한 상태여서 정밀한 기억 실험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먼저 참가자들에게 평범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뒤 그 다음 참가자의 해마와 가까운 뇌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고 같은 방식의 기억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진행했다.
테스트 결과 참가자들은 전기 자극을 받았을 때 기억 정확도가 평균 35% 향상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자극이 특정 기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참가자에게 여러 단어를 암기하게 한 뒤 그중 고양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해마에 자극을 주면 해당 단어의 회상률이 다른 단어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연구자들은 이 실험 결과를 두고 기억의 강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를 발견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실험들은 결국 우리가 나를 정의하는 기억조차도 절대적인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가 진짜 나라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를 만든 기억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했던 기준, 지금의 꿈을 갖게 된 순간,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어떤 사건들. 우리의 기억이 흔들리면 자아도 함께 흔들린다. 과거는 의심스럽고 미래는 더 이상 예측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정의하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 끊임없이 바뀌는 흐름일지도 모른다.